미국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대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많은 것들이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이태규 글로벌 리스크 팀장님을 모시고 트럼프 2기에 대응하는 한국 경제를 주제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트럼프 2기에 예상되는 핵심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보편 관세입니다. 보편 관세를 하면 이제 모든 국가에 대해서 10%포인트 이상 관세를 매기겠다는 하는 게 트럼프가 계속 해온 공약이고, 그 다음에는 또 친환경 정책의 폐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배터리나 이런 친환경 관련 이제 산업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두 정책이 가장 중요한 트럼프의 공약이고, 우리 경제가 이제 가장 영향을 받을 그런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타깃이 될 수 있다 이런 불안이 나오는데요. 향후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특히 보편 관세 같은 경우에 모든 나라에 다 적용을 하는데, 가령 이제 우리나라 같이 FTA를 맺은 국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네. 특히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대미 흑자가 많은 국가가 단순히 FTA를 맺었다고 해서 아마 트럼프 정부가 이제 다음 정부가 이게 제외해 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FTA 개정을 아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 과정에서 최대한 이제 뭐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관세는 올려주되 또 다른 부분 우리가 뭐 예외 조치를 만든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익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선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칩스법뿐 아니라 뭐 IRA 등과 같은 것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현지 생산 시설을 만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걱정도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이 참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제 트럼프 이제 그 당선자가 이제 그 선거운동 기간에도 IRA 법이나 이런 칩스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을 해왔고, 네. 이제 그 법이 이제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의 의회 구조상 이제 상원은 뭐 민주당이 공화당이 하고 하원은 민주당이 하는 그런 구조에서는 폐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이제 가능성이 적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분석이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마 양 하원 다 이제 공화당이 이제 가져가게 되면은 갈 가능성이 커서, 그럴 경우에는 뭐 그 법안 폐지도 정치적으로 이제 가능한 상황이죠. 투표를 의회에서. 그래서 아래 법 폐지나 그런 보조금을 통해서 자국으로 외국의 생산시설을 끌어오는 그런 정책이 이제 폐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까지도 아마 생각을 하고 미국 투자나 이런 미국에서의 또 사업 전략을 아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1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무게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뭐 양자택일 이미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 쪽으로 이제 이미 선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대중 의존도를 천천히 줄여 나가느냐, 우리는 그걸 갑자기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든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미국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미국의 이제 입장도 생각해주면서 우리의 어떤 실리도 챙기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의 재집권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환율이 이제 원화가 굉장히 강해지고 또 금리도 오르고 대신에 이제 결국 미국으로 이제 자본이 모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뭐 일시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 1기 때도 보면은 이제 일시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달러가 강해진다는 것은 미국의 어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거든요. 수출 경쟁이 약화되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 1기 과정을 봐도 처음엔 그랬지만은 점차 이제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조정이 되고 환율도 정상으로 찾아가고, 하여튼 트럼프가 반드시 이제 강하지만은 또 상황에 따라서 협상도 잘하고 또 그런 유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의 현상은 조금 일시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부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 이제 제롬 파월 의장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사이는 이제 좋지 않은데, 아마 그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면 아마 교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체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이제 연준 의장이 됐느냐 하는 것은 사실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이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이제 의도가 걔네가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연준 의장을 찾으려고 하겠죠.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에 관해서는 지금 뭐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트럼프 2기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트럼프 1기보다는 더 준비되어서 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트럼프 1기 때는 이제 공화당 내에 이제 주류 엘리트들이라든가 그런 이제 관료 출신들도 많고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트럼프의 어떤 과한 행동을 제어를 하겠는데 트럼프가 그동안 이제 준비를 해서 본인 중심의 어떤 아주 충성심이 높은 사람 중심으로 이제 그 정부를 구성한다고 하면은 훨씬 트럼프 1기 때보다는 훨씬 강력해진 그다음에 일사불란한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 하지만 트럼프는 결국 이제 협상이나 거래를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줄 건 주고 또 받을 건 받고 해서 일단은 그래도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트럼프 2기가 내놓을 그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오늘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